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우리가 살 집을 이렇게 마련할 때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자기가 그 집을 사서 소유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럴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세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를 얻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일정한 정도의 전세 보증금, 임대차 반환 보증금이겠죠. 이걸 지급하고서 2년 정도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는 형태는 월세와 보증금을 활용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 이처럼 세를 들어서 살아가는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고 궁금하고 불안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떤 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알아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것입니다. 과연 임대인이 성실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빚에 쪼들리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옛날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내가 지금 임차하려고 하는 집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다 주택 소유자로서 여러 군데 전세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고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종전에도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허용이 됐었어요. 즉 인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정됐던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그것도 계약 체결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점에서 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알아보고서 하면 좋은데, 계약 체결 후에 알아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된다고 해서 도대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잖아요. 이미 계약은 체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은 기존 제도는 다른 임차인을 보호하는 면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일정 한계가 있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는 최근 이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계약 체결 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임대인이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통해서 성실한 임대인이구나, 믿을 수 없는 임대인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계약을 체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선택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번에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앱을 통해서도 또는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다. 언제? 계약 체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점을 우리 임차인들 또는 전세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 임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넓힐 수 있다.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여러분 꼭 이 제도 잊지 마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앱 같은 걸 통해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센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